네, 안녕하세요. 8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일단 주식하는 사람에게는 그죠? 네, 주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3일 동안 또 주식을 못 하다 보니 그리고 네, 일단 무릎이 아픈 관계로 네, 밖에도 크게 뭐 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는 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죠. 네, 다우만 빨간불, 네, 나스닥 마이너스 0.4,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29%대에서 하락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뭐 큼지막한 네, 잭슨홀 미팅,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과 러시아 그죠, 우크라이나 뭐 휴전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단순하게 보면 이게 또 약간의 또 테마주 이슈가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뭐 주초 내로 네, 대주주 양도세 뭐 50억이냐 10억이냐 요게 조금 뭐 정해질 것이다라고 뭐 하네요. 당연히 50억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네, 50억 이상 10억 정도가 나오면 네, 주가에는 또 안 좋을 거고 50억 나오면 또 주가는 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일정에 대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잭슨홀 미팅이랑 우리 국내 쪽으로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주간 스케줄 네, 8월 18일 월요일 날 뭐 특별한 이슈 부분은 없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날 네,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8월 20일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8월 21일 목요일 날 잭슨홀 미팅 뭐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2일일 겁니다. 일단 파월이 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네, 그게 중요할 듯 합니다. 해서 잭슨홀 미팅 21일 뭐 22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일정상으로 네, 잠깐 말씀드린 그 대주주 양도세 쪽에 대한 사항, 네, 다음 주, 네, 잭슨홀, 네, 반도체 관세, 그죠? 뭐, 최대 300%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안전띠 꽉 매야 된다라고 하네요. 이번 주 미국 증시 투자자 안전띠를 단단히 매야 될 것이다 해서 21일에서 23일, 네, 잭슨홀, 네, 심포지엄,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부분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휴전 사항, 그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쪽에 대한 사항, 반도체 관세,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코스피 최고점 뚫을까 해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의 촉각이다라고 합니다. 양도세 대주주 요건 50억 유지 시에 네, 코스피 3,300선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네요. 한미 정상회담 25일 부분이고 조선 반도체주 수혜 부각 전망이다. 반도체 관세 그죠? 의약품 관세 쪽에 대한 부분도 네, 빨리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 상승 랠리를 펼쳤던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건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기재부 네, 대주주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는데 그죠? 여기에 조금 투심을 꺾었습니다. 네, 일단 김병기 네, 원내대표 네, 13일 유튜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조정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번 주 초 정도의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다. 기준을 50억으로 복구하자라는 여론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검토해서 네, 결정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주식 유한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결론이 나오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50억이 유지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안도하며 추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10억이면 그죠? 네, 안 좋을 사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일정 사항입니다. 삼바, 네, 업계 첫 임직원 5,000명 돌파했다라고 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뭐 셀트리온은 한 2,600명 네 정도 이야기하는데 5,000명. 뭐 인원이 거의 뭐 2배 조금 더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죠. 뭐 아무튼 대단. 네. 미국 리쇼링 속도, 네, 셀트리온, 삼성 등 현지화 촉각이다라고 하는데 뭐 셀트리온이 가장 선두에서 그죠. 뭐 요거는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FDA 네, 프리책 도입 이어 관세, 규제 등 압박해서 제약 바이오사 전략 변화에 주목하자.
일단은 의약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FDA 내 프리체크 프로그램 그리고 수수료도 그죠. 바이오시밀러 심사 수수료도 인하가 되는 사항이고, 일단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은 셀트리온. 산반은 아직 조금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회사의 거짓말 하나. 네. 최근에 그죠. 8월 11일 날 추가 상장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상으로 대략 한 18,000주 가량이 추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요거 회사에서 한 말이랑 거짓말이죠. 기존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는 그죠. 자사주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신주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18,000주. 8월 11일 날 이어서 그 전에도 5월 달에도 대략 한 2만 5천 주 가량이 일단 신규 추가 상장이 되었거든요. 요게 우리가 2, 3년 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총에서 그죠.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쓰이는 일단 요거는 신규 발행하지 말고 자사주 기존 가지고 있는 자사주에서 해달라라고 했는데 잠깐 해주는 거 싶더니만 벌써 올해 들어서 5월에 한 2만 5천 주, 그리고 아까 8월에 그죠. 일단 가장 최근에 대략 한 19,000주 가량에서 대략 18,000주 부분이네요. 대략 한 43,000주 44,000주 가량이 일단 추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전체 주식수 대비상으로 보면 그죠. 큰 이슈는 아니지만 요게 조금씩 그죠. 회사의 말이랑 회사가 하겠다라는 부분이랑 지금 정반대 사항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죠. 회사의 일단 또 거짓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주가 조금 비중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을 사도 되는지 셀트리온 제약을 사도 되는지 단순하게 비중으로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죠. 모멘텀으로 보면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 모멘텀이 훨씬 많습니다. 실적에 대한 급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밑에서 받쳐주는 홀딩스 일단 자사주도 있고 그죠.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이 훨씬 더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보면 이제 시총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 원래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움직이고 그죠. 많이 움직이고 셀트리온이 조금 더 적게 움직였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랑 비교하면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과거에 셀트리온 주가 기준상으로 대략 한 50%대까지 차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근 1년 기준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모멘텀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조금 더 매력적인데 그죠.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 1년 기준상으로 비중이 한 39%대에서 지금 30% 초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셀트리온 제약 실적이 나왔죠. 그죠. 제약은 컨센서스가 없는 관계로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일단 잘 나왔고 그 영향으로 지난주 목요일날 일단 제약이 1.8% 오른 반면에 셀트리온은 0.74%대에서 조금 하락해서 마무리되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 차트가 조금 더 수급도 그죠.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최근 1년치 기준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2024년 8월 14일 날 기준상으로 요 기준상으로 보면 그때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대략 한 73,000원이네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가 대략 한 18만원대 부분입니다. 요걸 일단 비중상으로 보면 일단 회색 일단은 점 그래프, 선 그래프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비중 부분이거든요. 작년 8월 14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1이었습니다. 41에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원래는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등등 해서 그랬는데, 한번 제약, 고평가 이유 부분상으로, 합병에서 조금 시간이 좀 멀어지면서, 그죠? 계속 이제 셀트리온 주가 빠지는 것 대비해서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졌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큰 흐름상으로는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부분이었고, 올라갈 때는 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여하튼,
합병 실패 이후 상으로 그죠? 네, 이게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지면서 아까 40%대 부분이었던 비중이 2024년 12월 9일 날 29%대까지 들었습니다. 29.3%대. 네. 8월 14일 날 41%대였어, 그죠? 그리고 과거에는 물론 50%대까지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50%대 넘었던 적에서 41%대. 제일 적었을 때가 작년 12월 9일 날 29%대. 그리고 한 올해 3월달 29.1% 그죠? 29%대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한 7월달 29.9%대 해서 29.9 네, 기존에 여기 작년 3월달 29.1 네, 29.9 29%대에서 이제 30% 올라섰거든요. 30%대 올라서면서 8월 13일 날 30.2, 네, 8월 14일 날 아까 제약이 조금 더 오르면서 그죠? 비중이 30.9로 일단 올라섰습니다. 그럼 일단 단순하게 보면 그죠? 일단 제약도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30% 초반대니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주가 움직이는 부분 단순하게 보면 뭔가 메리트가 생기면 제약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조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죠. 단순하게 100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죠? 뭐 제약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제약이 10% 움직일 수 있는 뭐 100억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뭐 셀트리온은 한 2, 3%, 한 3, 4%대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제약의 가장 큰 모멘텀은 합병이죠. 네. 합병은 저는 올해는 이야기는 안 나올 듯 합니다. 네. 나와봤자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내후년에 홀딩스 상장이 있잖아요. 2027년 홀딩스 상장을 상반기에 할런지 하반기에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년 상반기 기준상으로 보더라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은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다. 나오더라도 저는 하반기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큰 모멘텀은 없지만 그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같이 움직이는 상 변동성이 조금 더 제약이 좋다라고 하면 뭐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그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또 매력, 네, 메리트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을 듯한데 여하튼 비중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빠질 만큼은 빠졌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 신규 매수 뭐 저는 주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죠? 그렇게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여튼 이제 다음 주, 네, 내일 시작되는 다음 주 시장 변수부터 또 보시면서 셀트리온 빨리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